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에이펙도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담화, 이제 마무리, 그리고 시진핑, 주석, 차기, 그죠. 다음, 열리는 여기에서 뭐 서로 덕담, 이거 좀, 뉴스를 속보를 봤습니다. 뭐, 어쨌거나 에이펙은, 가장 우려했지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어떤 방안은, 그 마무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나라, 그 대통령께, 그죠? 뭐 주식쟁이로서도 감사한 마음, 무난하게 마무리된 점, 그죠? 또 어찌 보면 뭐 수고도 하셨고 고생하셨고 여러 관계자분들 똘똘 뭉쳐서 국난 어찌 보면 엄청나게 그죠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슬기롭게 잘 견디었다 이런 생각. 이제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으면 그죠 이제부터는 어때요 당파 싸움 하지 말고 슬기롭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죠 그동안 뭐 3,500억 불이다 이렇다 저렇다 온갖 공갈 협박 속에서 견뎌내고 그죠 견뎌내고 이제는 그죠 뭐 연간 뭐 200억 불 한도 내에서 뭐 장투 그죠 장기간 분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자 합의를 봤어요. 이러면 반드시 거치는 게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여기서 그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어떤 그런 정부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저, 완전 초등학생 수준의 말장난, 그죠? 그런 정치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위기는 좀 넘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제 미중의 어떤 그죠? 정상, 이 문제를 좀 쭉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의도는 뭐지? 아니면 일방적인 패배인가? 아니면 고유의 어떤 전략 전술이 있나? 약간, 그죠? 갸우뚱할 만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 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뭐지? 그죠? 일단은 트럼프가 그죠? 우리 지금 미국의 농산물 대두가 다 썩고 있다. 지금 수학기인데 어쩔 거냐? 다 사줄게. 다시 대두 수입 재개해줄게. 그렇게 요구를 해요. 또 트럼프가 푸틴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내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전쟁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를 고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도한테 했듯이 중국한테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당장 중단을 하라 요구를 해요. 근데 시진핑이 그것도 오케이 그렇게 할게 그래요. 뭐지? 근데 또 그죠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그 펜타닐 관련. 중국 마약왕, 그죠? 체포됐죠. 콜롬비아인가 거기서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을 중국 마약왕을 미국으로 그죠? 송환하라 요구를 해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그죠? 좀 의외의 파장이 될 수도 있는 그죠? 펜타닐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 뭐 엄청난 어찌 보면 나중에 중국한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오케이 해요. 뭐지? 근데 히토류를 무기로 한 그죠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해 줄게. 뭐 이런 부분. 이건 뭐야? 너무 싱겁잖아. 약간 그런 의외. 근데 또 그나마 미국은 대만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이 이번 차기 에이펙 어떤 주최국으로서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싸움을 하느니 조용히 그냥 침묵시키고 뭐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미국이 요구한 대두 수입 재개, 러시아산 에너지 뭐 수입 중단, 뭐 중국 마약한 미국 송환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 오케이 들어주더라. 이게 좀 이상하다. 뭐지? 이런 부분. 그리고 트럼프가, 그죠, 방중, 중국에 한번 갈게. 내년 한 2월 달쯤에 중국 한번 갈게. 시진핑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시진핑이, 너 오지 마.
왜? 추워. 1, 2월 달은 추워. 오지 마. 4월 달에 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잠깐 오지 마 했을 때 뭐지? 긴장감 속에 바로 추워서 4월 달에 와. 그죠? 이건 무슨 전략이지? 약간 뭔가 좀 묘한 여운을 남기는 어떤 그런 상황. 그 속에서 또 우리는 그죠? 보통 에이펙에서 이런 것도 논의해도 되나 싶을 쇼킹한 거죠. 핵잠수함. 우리도 핵잠수함을 건조해서 만들겠다 하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오케이 했죠. 오케이. 그 대신 미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 그 말은 뭐죠? 미국의 조선업을 정상화시켜 줘야 돼. 미국에서 건조해란 말은 미국의 조선업을 정상화, 한국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서 갖고 가라. 그러니까 딜을 하자는 의미겠죠. 핵잠수함을 주는 대신에 조선업을 부활시켜라. 서로 딜을 한 것 같다. 문제는 뭐죠? 중국의 반응이죠.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예전에, 그죠? 사드 배치한다 했을 때 난리도 아니었죠. 그게 지금까지 한알령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또 냉정하게 이거는 물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드라는 것은 방어용이잖아요. 방어용. 그런데 핵잠은 생각에 따라서 공격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다시 새로운 긴장감 고조로 이어질까? 중국과 냉전, 극한 냉전으로 갈까? 아니면 중국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 포용을 해주고 그 대신 그죠? 중국과의 교류를 넓히자. 확대하자. 한국과 중국과의 교역을. 이런 식으로 나올까?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다. 그렇지만요. 에이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어땠어요?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협박을 견뎌낼까? 최악의 경우는 아닐까? 트럼프가 완전 깽판 치고 가지 않을까? 온갖 우려 속에서 했지만 미국과도 원만하게 풀어내고 뭐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위상도 살고 모든 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세계에 그죠? 어떤 빛이 싹 쏠리는 듯한 이런 국뽕 아닌 국뽕을 자극하는 이런 느낌. 만일 중국과 핵잠으로 분쟁이 안 생기고 의외로 좀 조용히 친화적으로 흘러간다 하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동시에 살려내는 그죠? 절묘한 에이펙이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10월달 그죠? 대미 수출 16.2% 감소하고 대중 수출이 5.1% 감소 속에서 에이펙이 끝나고 이후에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그죠?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인도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그죠? 지금 흐름은 한 요 정도에서 끝내고 그 사이 그죠? FOMC 미국 FOMC에서는 그죠? 파월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10월 달은 금리 인하 예상대로 했지만 12월 달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착각을 버려라. 그거는 파월이 매파가 아니고 그죠? 지극히 FOMC 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원래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파월의 어떤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매파로 변했니, 이러니 저러니 할 바는 아니다. 근데 거기 두고 또 베센트는 그죠? 파월이 어짜고 저짜고 뭐도 모르면서 어짜고 저짜고 막 반격을 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긴축이 끝나고 확장의 시대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그죠? 일본의 다카이치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의 수장들이 이제는 지금 그죠? 긴축이 아닌 선심성 확장의 시대로 서로가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그 말은 너도 나도 돈을 찍어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의 반대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올라요. 상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식도 상품이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나쁠 요건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문제는 대형주 위주로 간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짧게, 그죠? 물론 뭐 6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중소형주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짧았다. 이래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돌아온다. 왜? 대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대기업이 수주를 받고 잘 돌아가야 그 대기업을 바라보는 협력업체들이 콩고물이 떨어지고 먹고 사는 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죠? 현대자동차, 뭐 SK, 뭐 이런 쪽에서 독주한다고 해서 그거를 배합할 게 아니고 그네들이 잘 돼야 이후에 협력업체들이 똑같이 먹고 산다. 주식도 지금은 그 대형주들이 주도하지만 결국은 그 산하 협력업체들도 똑같이 수익이 급증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업체들도, 중소형 업체들도 빚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긋하게 참고 기다리자. 중소형주 팔고 대형주 추격 매수하기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위험 부담이 크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차라리, 그죠? 지금은, 배당 많이 주는, 그죠? 좋은 주식, 바닥에 뒹굴뒹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너긋하게 찔끔찔끔 사두면 저는 그게 똑바른 대응이다. 현명하다 생각해요. 이제는 11월 달이 접어들었어요. 11월 달은 뭐죠? 또 다른 새로운 달의 시작. 10월 31일이랑 11월 1일이랑 또 틀려요. 저는 전혀 다른 장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요, 찜찜한 부분은 있어요. 11월 3일 월요일부터 또 코스닥의 공모주 등록 시작되죠.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닥이 안 되는 이유, 그죠? 공모주 도박판, 우리나라 기관들이 안 되는 이유. 열심히 뭔가를 실력 대결로 해보려고 하는 생각 없어요. 공모주 도박판으로 쉽게 날로 먹으려는 그런 자들만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월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재가 없다. 그게 점점점 우리 기관들의 현실. 그저 날로 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죠. 야생에 가서 사냥을 하는 방법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네들은 배달의 기술을 통한 주문, 이것밖에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맨날 공모주 도박판, 그쪽만 집중한다. 그런데 11월 3일부터 또 공모주 도박판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재미없겠죠. 수급 쏠림은 또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좀 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코스피 중형주 안 올란 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 뭐 나쁘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고요. 현대차가 한 10% 오르는데 그 밑에 중소형주들은 아예 반응도 없죠. 뭐 이거는 좀 잘못됐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 뭐 중소형주 이런 주식들 사놓고 기다리면 결국은 뭐 순환매 돌고 순서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최고점에 있는 거 추격 매수보다는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죠? 이 부분 알 수가 없어요. 대중의 강기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외인들이 선물, 옵션, 포지션을 어떻게 들고 갈지, 아니면 이 계속 그죠? 상승 배팅을 해서 외인들이 계속 상승 배팅을 유도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계속 밀고 가면서 지수 5천까지 그냥 단방에 찍어버리고 12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외인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노리는 이런 전략도 무시는 못해요. 가능성도 있어요. 할 수도 있겠다. 요즘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코스피 5천 만들면서 축제 분위기지만 뒤로 계산해 보니까 실제 돈 벌어간 것은 외인들이다. 우리나라 개인 기관들은 선물 옵션에서 돈을 다 잃었다. 이런 기사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느낌.
이번 에이펙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죠 안건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나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예상을 해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국의 CATL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죠 회장이 만났어요. 이 둘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현대차가 글로벌화, 세계화 경쟁력을 살리려고 하면 결국은 그죠.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업체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 CATL과 현대차가 협력으로 가게 되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고 팔아먹을 데도 없고 경쟁력도 부족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고사하겠죠. 살아날 길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감안하고 봐야 된다. 현대차 하이닉스 못 사니까 2차 전지 테마 형성되고 거기서 무조건 따라붙어가 추격해서 돈을 붓고 그게 과연 현명한가? 그런데 지금 그죠 개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실적이고 뭐 관심 없어요. 뭐 시총이 얼마인지 실적이 얼마인지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관심 없어. 그냥 돈 지르러 보는 거예요. 그게 현실.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게 현실. 그래서 뭐 저도 뭐 단적으로 탁 대놓고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하기는 편합니다. 욕을 먹죠. 욕을 먹는 게 낫죠. 그죠?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지. 그죠? 지금 이 시점에 투기를 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실적과 그 회사 가치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지, 비싼데 사서 더 비싸게 팔아 먹으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싼 거를 사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 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그죠? 했을 때, 뭐, 바이오, 뭐, 가능성 있지 않냐? 가능성 있죠. 시장의 움직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동안 안 올랐다 하는 것은 앞으로 오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많이 올랐다는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고, 그동안 한 번도 안 올랐다는 것은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바이오는요, 어찌 보면 인류, 그죠? 생명, 연장, 뭐, 뭐죠? 어떤 생로병사를 관여하는, 대단한 업종이죠. 그리고 아마 젠슨왕이 다음에 뭔가를 거론하면 AI 바이오 분야가 아니겠냐. 요즘은 젠슨왕이 오히려 그죠. 리딩방 방장 같아요. 이 사람이 뭔 이야기하면 테마가 되니까. 그래서 젠슨왕이 다음에 뭔가를 거론한다면 아마 AI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부추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도 그런 업체들이 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우리나라 바이오들을 보는 관점은요. 제 관점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죠? 아무리 그 바이오라고 해도 아니면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매출액이 뭐 1억도 안 나오는데 매년 뭐 100억, 200억 까먹고 있다. 근데 그게 뭐 10년 지속되고 언젠가는 신약을 개발한다. 언젠가는 표적 함량을 개발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회사는 제가 판단을 못 해요.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은 모험이죠. 그래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잘만 걸려들면 일확천금, 텐베개를 노릴 수 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말은 그냥 로또 사가 1등 걸리면 돈 벌 수 있다.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대응을 못 하겠다. 그럼에도, 그죠? 제가 막 그런 회사를 사라. 그런데 나는 안 살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르는 분야는 거론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앞으로 테마가 될 가능성 아니면 오른다 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 바이오는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좀 관심 있게 보고 해도요, 너무 어려워요. 알지도 못하겠고, 대응도 좀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 테슬라나 아니면 이번에, 그죠? 현대차, 뭐 이런 게 거론되면서 젠슨 항이 또 미래, 뭐, 비전 제시를 하면서 그 앞으로의 자율주행, 뭐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회사가 수혜주냐,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거 많은, 그죠? 테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번에 그죠? 경주 에이펙에서도 무인 버스가 막 돌아다니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많이 성장을 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 과연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이 될까? 저는 그거는 절대 쉽지 않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윤리적인 문제. 그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리는데요. 예전에 보면 윌 스미스인가? 미국 영화인데, 인공지능을 가르쳐요. 아이 로봇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 영화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요즘 들어 자율주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이 윌 스미스, 이 주인공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강 맞죠? 강에 차가 빠져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어서 빠졌는데, 거기에서 동행하고 있던 로봇한테 지시를 내려요. 나를 살리지 말고 내 아들을 살려라 하고 지시를 내리는데, 그 로봇이 판단을 해요. 지금 아이를 살려서 A가 살아날 확률과 어른을 살렸을 때 살아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애가 살아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근데 이건 어른을 살려고 하면 살릴 확률이 거진 100%다. 높다.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고 어른을 살려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깨어나서 보니 그 로봇이 자기를 살려고 아이는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로봇을 증오하고 원망해요.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근데 로봇은 내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는데 로봇을 증오해요. 거부해요. 그러면서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율주행의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람이 짜겠죠, 결국은. 경우의 수를 넣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해라. 내가 자율주행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 급제동을 해가지고 설 수 없다 싶을 때는 옆으로 피해야 돼. 근데 양옆으로 사람이 있어. 여기에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여기는 사람이 3명이 있어. 그러면 프로그램 짜는 거죠. 일단은 어쩔 수 없다. 한 명을 치워라. 3명을 치우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실제 사고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있고 3사람이 있는데 3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치웠어. 근데 사고 후에 수습을 하다 보니까 이 3명은 범죄자야. 이 한 명은 숭고한 학교를 갔다 오는 어린 학생이야. 도덕적으로 보면 범죄자 3명을 치는 게 맞죠.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렇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도덕, 윤리, 아니면 법률, 이런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할까? 이런 부분. 두 번째는, 그죠?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가? 자율주행을
그죠?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편안하게 운전을 한 운전자의 책임인가? 사고 났을 때. 아니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책임인가?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정리가 안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자율주행을 완성했다, 100% 했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 단계를 올리는 순간 모든 법적 책임은 제작사가 지어야 돼요. 그런데 기술력은 어느 정도 올라와도 자율주행 단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소비자가 알아서 조심해서 이 기능을 사용해라.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 안 되면 쉽지 않을 거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대중화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죠? 사회적 합의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기술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마는 조금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닐까, 민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10월 달도 그죠, 공모주 도박판도 대기하고 있고 여전히 대형주가 주도할지 아니면 순환매가 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것만 쳐다보면 답이 없고, 저는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축제에 그죠, 계속 빠져있지 말고, 또 이 정부가 에이펙도 적당히 성공리에 끝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는 코스피가 5천을 가기 위한 뭔가 준비, 그 속에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 정부, 그죠,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집중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그죠,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이 좀 뭔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4천, 그죠, 코스피 4천을 향해 가면서 이제는 디스카운트 해소 소리가 나오죠. 그렇듯이 많은 중소형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PBR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이런 회사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소영 의원 그 최근에 그 보니까 주가 찍어 누르기 방지법 뭐 이런 것도 거론하죠.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상장회사의 주식과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 이런 세금 문제를, 그죠, 리얼하게 지금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명인제약인가 그 등록된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세금 문제, 또 찍어 누르기 했을 때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거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그죠, 저평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과연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는 해소되리라 믿고, 지금은 그런 어거지로 누르는 저평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눈여겨보고, 또 그런 회사들 중에서 이왕이면 배당을 주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선별해서 뽑아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두면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올여름 지주회사가 급등하는 그런 장세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그죠, 실적이 안 따르는, 아니면 고평가된 주식보다는 저평가된 주식을 분할 매수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게 그것이 투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